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도 Q&A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오래전부터 질문을 주셨던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선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제가 댓글에서도 몇 번 그 구독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선수가 거의 특히 그라운드의 그래플링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척을 해낸 선수, 또 거기다가 교과서 같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선수가 은퇴한 게 참 아까운 게, 하빕의 팬으로서 하빕을 진짜 좋아해서 그의 경기를 봐야 막 직성이 풀리고 이래서 아쉬운 게 아니라, 하빕이 경기를 하면 그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그 경기 자체가 하나의 그냥 교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쉬웠거든요. 하빕 선수가 은퇴를 한 게. 그 정도로 저는 하빕 선수를 예전부터 참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로드FC의 대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 공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바쁘시겠지만, 저도 제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중간에 좀 짬을 내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선수의 영상은 늘 봐왔거든요. 제가 해설을 할 때부터 늘 봐오고 늘 연구하고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짬을 내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룰 수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번 주에 시간 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금요일이 되어서요, 지금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선수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마디로 일단 정의를 하자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테크니션이에요. 힘도 좋지만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곰이냐 여우냐 따졌을 때 완전 여우예요. 완전 여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곰은 글로버 테세이라, 그리고 네이트 디아즈, 이런 사람들 곰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 타이슨도 저는 결국은 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우가 아니에요. 네. 상황에 따른 그런 대처, 변화, 이런 거에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슨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전성기가 지난 다음에 지는 경기들을 보면 버티다가 스타일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침몰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사실 또 타이슨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전사 같아가지고. 근데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 여우예요. 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게임을 조금씩 큰 틀은 이제 설명드릴 거지만 갖고 있는데, 그 틀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상황에.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의 게임의 큰 틀은, 필승 공식의 큰 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테이크다운을 해서 그라운드로 끌고 가는 거. 일단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상위 포지션 점유하고 파운딩 때리고 여기서 괴롭히고 하는 거. 그리고 스탠딩에서는 아웃파이팅. 자,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라운드로 갔을 때는 테이크다운을 해서, 어쨌든 간에 테이크다운을 해서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상위 포지션 잡고 하는 거예요. 밑으로 가서 안바 노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스탠딩에서는 타격으로만 봤을 때는 결국은 아웃파이팅 하는 거. 이 큰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네, 큰 두 가지 틀이 있어요. 이 하빕 선수의 그 신체적인 그 능력을 본다면 다 좋죠. 굉장히 다 좋죠. 물론 인류 선수니까 다 좋은데, 그 안에서, 좋은 안에서 따져 본다면 케인 벨라스케즈처럼 체력이 무한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경기 운영과 페이스 조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여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이크다운 같은 거를 케인처럼 무한으로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쳤으면 좀 숨이 찬데 아웃파이팅 하고 하면서 잘 쉴 때 쉬고, 그때 타격 안 받고 자기 거리 잘 잡고 쉬고 또 치고, 이런 운영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에요. 케인은 어찌 보면 약간 미련한, 하지만 원체 그 체력이 좋기 때문에 막 그냥 좀 불도저식을 한다고 하면,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빕의 비결은 순발력, 스피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눈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방어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리한, 유연한 게임 운영이 가능합니다. 리치가 키가 178cm에 리치가 178cm로 나와 있어요. 정보를 보면 절대 긴 게 아니죠. 팔 긴 선수들 굉장히 많은데 UFC에서 뭐 라이트급에서 특출나게 큰 키도 아니고, 근데 싸움의 거리를 보면 굉장히 긴 거리를 잡고 싸웁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스, 눈이 좋고 또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길지 않지만, 긴 리치는 없지만 다른 부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 거리에서의 파이팅이 가능합니다. 앞중심과 뒷중심을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잘 씁니다. 두 개 다 잘 써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케인 벨라스케즈, 글로버 테세이라, 마이크 타이슨 이런 사람들은 경기 내내 뒷중심의 자세로 옮겨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진일변도예요. 반면 류토 마츠다, 스티븐 톰슨 이런 선수들은 앞중심으로 완전히 옮겨와서 막 밀고 들어가는, 불도저처럼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빔 누르마고메도프 선수는 앞중심, 뒷중심을 섞어서 굉장히 잘 씁니다.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우예요. 일단 접근해서 일단 치고 받아버리자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일단 안전한 거리를 잡고 움직이면서 안전한 거리에서 움직이면서 싸우다가 상대방을 끌어들여요.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서 빈틈을 만들고 태클을 치든 뭐든 공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가서 부딪히자라는 케인 벨라스케즈 같은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실 얘기를 안 하시는 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은 하빔 누르마고메도프의 팬분들이라면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어요.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는 뭐 역시 챔피언이기 때문에 타격도 완벽하고 그래플링도 완벽한 최고의 선수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잠깐 스탑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제가 하빕 선수의 경기를 너무 많이 보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해설자로서만 연구한 게 아니라 저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제 체육관에 있는 제자들도 스타일 중에는 그래플러 스타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위 포지션에서 압박하고 그러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는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만큼 그 테이크다운의 연계라든지 그라운드에서의 컨트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되게 많이 했고 지금 말씀드릴 약간은 하빔 팬들이 기분 나빠하실 부분도 제가 스스로는 좀 캐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하빔 누르마고메도프 타격 잘해요. 타격 되게 잘합니다. 단 하빕의 타격은 가짜가 대부분입니다. 하빕의 타격의 대부분은 여러분 가짜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진짜 맞추려는 타격이 아니에요. 앤소니 존슨 같은 선수 보세요.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를 보세요. 무조건 그건 때리려고 하는 타격이에요. 진짜 맞추려고 하는 진짜 타격이에요. 하빕의 타격은 가짜 타격이에요. 여기서 진짜 더 맞추고 싶으면 하빕의 타격에서 살짝 더 들어가야 돼요. 타점이 살짝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위험해지겠죠? 상대방과의 거리가 아무래도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있는 거죠. 내가 그만큼 들어가면 때려서 더 데미지를 크게 줄 수도 있지만 외려 나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빕은 여기서 절대 진짜를 택하지 않습니다. 타격해서 안전하게 그 진짜 타격 바로 바깥거리에서 밖에서 휘두르고 그 다음에는 붙습니다. 하빕의 타격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결국은 위협을 하는 목적이에요. 상대방의 얼굴에 가까이 뻗어서 손을 올리려는 목적이에요. 맞추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펀치만 그러냐? 아니에요. 플라잉 니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좁히려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근원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붙어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에요. 네. 뭐 바로 태클을 칠 때도 있고 클린치로 일단 엉킨 다음에 태클 내려갈 때도 있고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힘도 좋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스피드가 느린데 만약에 하빕의 이런 가짜 타격을 따라한다면 가짜 타격인데도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순발력이 더 좋고 하면. 근데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슨 코너 맥그리거처럼 KO를 시키고 마스비달처럼 천재 타격가는 아니지만 스피드가 빠르고 무엇보다 센스나 눈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가짜 타격을 잔뜩 주고 위협하고 거기서 잘 맞지 않고 붙는 이런 파이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빕도 제가 보기엔 코너 맥그리거하고 연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아니, 뭔 소리야? 코너 맥그리거는 타격가고 하빕은 그래플러인데 그리고 뭐 하빕이 그냥 이겼잖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빕이나 코너 맥그리거나 둘 다 중간 거리에서의 펀치 공방이 되게 약해요. 강한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빕이 아까 말씀드린 위협적인 타격, 위협하고 타격을 할 때 중간에서 중간 거리에서 할 때 보면은 진짜 약간 초보자처럼 머리 받고 눈을 거의 질끈 감다시피 하고 막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빕은.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메이웨더도 여러분, 그 천재 메이웨더도 이 그 중간 거리에서의 공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치고받질 않아요. 근데 복서 중에는 그 중간 거리의 공방을 특기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잘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 아무도 메이웨더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거리에만 있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하빕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전진해서 상대를 몰 때도 있고 원거리를 잡고 막 돌면서 싸우다가 오히려 본인이 케이지에 몰리는 듯한 모습을 그러면서도 움직이긴 계속 움직입니다. 케이지에 몰려서 서 있진 않아요. 하지만 케이지 쪽으로 도는 모습도 있어요. 케이지를 넓게 쓰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상대를 결국은 케이지 쪽에 가둬서 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유연하게 상대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편이에요. 큰 두 개의 틀, 결국은 테이크다운에서 상대를 넘기려는 틀이 하나가 있고요. 그 앞에는 타격을 가짜로 깔아버립니다. 진짜 목적은 테이크다운에서 상대를 넘기려는 거예요. 넘겨서 상위 포지션 잡고 거기서 패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죠. 아니면 아웃파이팅, 타격. 그래서 합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게임의 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빕의 타격 중에 베스트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격 중에 그래플링 말고 저는 레프트 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뒤로 놓은 레프트 잽. 이게 하빕의 베스트 타격이고 베스트 무기고 타격 중에서 그리고 하빕이 가장 진심을 갖고 뻗는 타격이에요. 잽으로는 사람 많이 맞춰요. 그 후에 파워 펀치들은 다 가짜입니다. 네. 그런 특징을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선수는 갖고 있어요. 뭐 대부분의 경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기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 푸더크를 사용해서 일단 케이지를 넓게 씁니다. 넓게 써요. 넓게 쓰면서 타격전을 하다가도 이 틈이 보인다, 기회가 보인다면 상대방한테 들어가서 가짜 타격으로 압박을 아까 말씀드린 위협을 준 다음에 테이크다운을 노려요. 그래서 대부분 넘어뜨려서 게임을 본인의 승리 패턴으로 이끌어 갑니다. 일단은 케이지 푸더크 이용해서 넓게 쓰고 그러다 기회 봐가지고 압박해 들어가서 결국은 테이크다운하고. 하지만 어떤 상대에 따라서는 또 아예 그냥 나는 원래 케인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압박만 해. 징글징글한 놈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경기도 있어요. 에드손 바르보자전 그리고 저스틴 게이츠전. 상대들이 특히 타격을 좀 섞으려고 하는 상대들 중에 자기의 징글징글한 압박에 조금 힘들어한다 이런 기운을 느끼면 막 그냥 밀어버려요. 그리고 거리를 뒀을 때
나한테 이익이라기보다는 상대한테 이익이다라고 느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구사를 하고요. 알 아이아퀸타전의 경기 운영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랜 B가 나왔죠. 아웃파이팅, 잽을 활용한 아웃파이팅 나왔죠. 1, 2라운드에서는 하빕이 테이크다운하고 압도를 했는데 아이아퀸타가 3라운드부터 테이크다운을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빕은 테이크다운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아웃파이팅으로 점수를 따서 이겼거든요. 당시에 보면 조로건 해설이 하빕의 그런 아웃파이팅에 대해서 자세가 너무 아마추어 같다, 턱도 들려있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약간 혹평을 했어요. 저는 조로건 해설이 굉장히 잘하는 해설이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을 더 매료시킬 수 있는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조로건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편이, 해설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세는 조금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건 뒷중심 놓고 되게 안전한 거리에서 되게 스파링 하듯이 싸운 거예요. 하빕이. 자세는 예쁜 자세가, 조로건의 마음에 드는 자세가 안 나왔을 수 있어도 이거는 정말 타격으로 상대방을 거의 체육관 코치나 관장님이 스파링 하듯이 안전하게 싸운 거예요. 왜? 하빕이 원래 여우라니까요. 절대 무슨 치고받는, 의미 없게 치고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주 안전하게 점수를 따가지고 이겼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체력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체력 안배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아무리 하빕이라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지구력이 케인처럼 타고난 스타일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신체 능력 다 타고난 사람은 이 세상에 진짜 거의 없습니다. 네, 없어요. 진짜 하빕도 다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근데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1, 2라운드하고 분명히 3, 4라운드에 테이크다운 들어갈 때 부담감이 똑같지가 않아요. 훨씬 부담스러워요. 3라운드 넘어간 다음부터는. 그리고 상대도 훨씬 미끄럽고 땀이 아무리 수건으로 닦아내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패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몸을 섞었기 때문에 이미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전하게 갔던 거죠. 아이아퀸타의 방어가 또 되게 좋기도 했고, 아이아퀸타도 레슬러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레슬러 출신이고. 네.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플링. 저희 채널에서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하빕에 대한 하빕의 그라운드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시고 질문도 주셨어요. 저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주짓수 혹은 그래플링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MMA 말고 현대의 노기 그래플링의 세계를 보면 하체 관절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하체 관절기 싸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쪽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죠, 하빕의 그래플링은. 근데 포지셔닝이라든지 중심 이동 이런 것들을 보면 천재예요. 힘만 센 게 절대 아닙니다. 힘만 센 게 아니라 힘을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몸을 써서 잡아당기고 몸을 써서 눌러놓고 내 몸을 써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법을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도 알고 있고 신체 능력도 타고났고 연습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기술도 계속 발전합니다. 처음부터 하빕이 이렇게 완성된 그래플링을 갖고 있던 게 절대 아니에요. UFC 데뷔전이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의 UFC 데뷔전이 하빕이 케이지에서 치른 첫 경기였어요. 그래서 하빕의 UFC 그 데뷔전을 보면 지금하고 움직임이 많이 달라요. 지금처럼 익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보면은 은퇴하기 직전의 경기들을 보면 에너지를 쓸데없이 쓴 거는 다 줄였어요. 그런 움직임들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좋아하는 틀, 결국은 붙어서 태클해서 상대방을 그라운드 끌고 가는데 집중을 하고 컨트롤에 집중하고 또 타격에서는 잼 맞추는 거 외에는 다 가짜로 오히려 더 진화를 했어요. 왜? 본인이 이기는 방식으로 가야 되니까. 네. 이런 점들을 보시면 되겠고, 마이클 존슨 그리고 에드손 바르보자 이런 선수들과 싸울 때부터 손 묶고 다리 묶고 이런 것들을 활발히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데뷔 전부터 막 손 묶으려고 그러고 손목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다리 묶어놓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빕이. 그런 걸 보면 많이 좀 기술이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하빕의 인터뷰를 보면 러시아와 미국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미국에서 훈련해서
미국에서 훈련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케이지 경험. 왜냐면 러시아 체육관에 케이지가 없어서.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의 노하우다. 체중 감량을 러시아 선수들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량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케이지에서 AKA의 케인 벨라스케즈나 뭐 다니엘 코미어나 이런 레슬러들과 훈련을 하면서 케인이나 코미어가 갖고 있는 케이지 레슬링 및 그라운드에서의 그 노하우들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통 올림픽 레슬링하고 NCAA 미국의 그 포크 레슬링하고 그라운드에서의 공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스탠딩에서의 레슬링 스타일은 보면 레슬링 실력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뭐 UFC 제가 해설할 때 말씀드리고 했던 NCAA 디비전 1 챔피언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레슬러들이 훨씬 잘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훨씬 잘합니다. 우리나라 레슬링 미국 선수들의 뒤지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라운드로 가잖아요. 물론 이제 올림픽 레슬링은 룰 자체가 딱 MMA에 적용하기가 되게 힘든데 미국의 레슬러들은 다 NCAA 그 미국의 포크 레슬링을 하다가 잘하면 거기서 이제 대표팀으로 들어가서 올림픽 레슬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올림픽 레슬링 스타일의 그라운드를 한단 말이에요. 평생 몸에 배운 NCAA의 그 그라운드 파이팅 레슬링의 그라운드 스타일이 MMA에 훨씬 가깝습니다. 네,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많이 경험을 쌓아왔고 또 MMA에서 레슬러 출신으로 MMA 경험도 많이 쌓아온 또 위체급이기도 한 케인이나 코미어의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청출어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하빕이 지금은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라운드에서의 저 움직임이나 상대를 넘기는 동작도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빕의 좀 약점을 이것도 이제 뭐 하빕의 팬분들은 지금 얼른 또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영상을 꺼주셔도 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것도 제가 하빕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약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외려 하빕은 타격을 섞는 타격가들과 했을 때는 위기에 빠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타격가들은 필연적으로 거리를 잡고 싸우면서 빈틈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근데 하빕이 정할 수가 있어요. 빠지면서 자기가 좀 쉬거나 아니면 본인이 압박해야 되겠다. 압박 딱 치고 들어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타격가가 만나도 타격 기술의 이런 거에 디테일 뭐 본인의 그 타격의 좀 무기가 조금 정밀도가 강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타격 센스라든지 막 붙고 떨어지고 이런 감이나 스피드 이런 거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타격가와 만나면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본인이 좀 싸웁니다. 예.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까지 이 타격의 경우를 봤을 때는 이제까지 만난 모든 타격기 스타일의 맥그리거 포함해서 선수들을 보면 하빕이 그 타격을 아예 못 읽은 경우가 없어요. 제일 제가 보기에 좀 당황했을 때가 포이리에게 한 대 맞았을 때였나 엄청 당황했었죠. 네. 하빕보다 타격이 좋은 사람은 뭐 많이 있어도 하빕이 본인 손바닥 안에서 좀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결국은 그라운드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아웃파이팅 타격을 했으니까요. 근데 외려 레슬러 형태의 압박형 그래플러와 싸웠을 때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팻 힐리, 글레이슨 티바우. 물론 하빕이 지금처럼 완성되기 전에 경기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경기의 틀을 보시면 하파엘 도스 안요스 같은 경우는 레슬러 출신 아니에요. 압박형 선수인데 부딪혔을 때 좀 튕긴 것 같아요. 도스 안요스가. 근데 팻 힐리나 글레이슨 티바우 굉장히 둘 다 힘이 좋고 티바우는 크고 뭐 약물도 걸렸었죠. 힘이 좋고 레슬링 디펜스가 좋고 힐리는 그 자체가 징글징글한 인간이고 그런 사람들과 싸웠을 때 외려 약간 헤매는 모습을 좀 가끔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하빕은 체급이 위로 올라가면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큰 사람들하고 했을 때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요엘 로메로 같은 스타일을 만나면 스타일상 물론 요엘 로메로가 위체급이지만 약간 그런 스타일을 만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일단 상대가 크고 그리고 레슬러 출신 그
다음에 펀치력이 좀 있어가지고 중간 거리에서 뭐 하비브의 타격에 같이 걸어주고 이때 위협을 줄 수 있으면 뭐 스피드도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일단 레슬링이 되고 거기서 파워가 있고 그러면은 하비비 막 탁 쳤을 때 막을 수 있고 레슬링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면서 압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하비브는 거기에 대해서 플랜 B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피드와 그런 센스를 이용한 타격의 아웃파이팅으로 점수를 따서 알 아이아퀸타에게 했던 것처럼 점수를 따서 이기려 하겠지만 이런 스타일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펀치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 강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센스 좋고 빠르고 여러분 그렇게 빠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못 보일 때 펀치를 적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티아고 타바레즈였나? 그 경기가 아니면 상대를 팍 진짜 KO 시킨 적이 UFC에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마이클 존슨 전도 그랬고 뭐 에드슨 바르보자 전도 그랬고 코너 맥그리거 전도 그랬고 파운딩이 진짜 보기에 멋있고 교과서적으로 잘 치고 시원시원하고 진짜 막 무섭고 죽을 것 같고 얼굴에 상처도 나고 하는데 데미지가 데릭 루이스나 은가노 같은 사람이 그라운드에서 건들기만 해도 상대가 막 쭉쭉 뻗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복싱으로 혹시나 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빕이 이제까지 숨겨왔던 약점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아마 복싱에 가면. 물론 그런 약점들이란 게 MMA 선수로서의 약점이 아니라 하빕이 타격에서 펀치 싸움, 타격에서 MMA의 그 참 달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버무려 가지고 잘 숨겨왔던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만약에 하빕이 복싱을 해서 뭐 유명한 사람들하고 하면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빕의 경기에서 늘 많은 것을 배운 사람으로서 복싱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코너 맥그리거가 좀 복싱을 해가지고 뭐 좀 그 포이리에전에서 좀 악영향이 있었다라는 점 설명을 들었는데 또 반대로 저는 코너 맥그리거가 참 복서도 아닌데 그 완전히 다른 장기전으로 치러졌던 플로이드 메이웨더와의 경기에서 저는 또 돌이켜보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복싱 쪽의 전문가들도 많이 인정을 했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맥그리거가 참 난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빕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절대 저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복싱을 하지 않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예,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플링을 특히 뭐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늘 하빕 선수의 경기를 보시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정말 완벽한 그런 게임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하비의 컨트롤을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절대 억지로 잡아놓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힘으로 눌러놓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상대방의 길목을 막으면서 계속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에서 우리 김동현 선수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잡아놓는 게 아니라 세게 잡아놓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락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 락을 세게 걸진 않아요. 세게 걸어서 과도하게 주면 오히려 뒤집히거나 그리고 튕겨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리 묶고 할 때 보면 다리를 꽉 잡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잡아놔서 상대방을 힘쓰게 만들어 놓고 풀리면 풀리는 직전에 그 방향에 따라서 본인이 먼저 움직여서 그 다음 걸로 옮겨가지 어디서 잡아놓고 쉬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 점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손목 컨트롤을 할 때도 손목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골반, 힙을 항상 같이 컨트롤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상하체를 항상 가능한 한 같이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완벽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상대방을 힘으로 저희가 무슨 갓난아기 잡아놓듯이 잡아놓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상대방을 컨트롤한다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합입을 따라하려는 저희도 제 체육관 제자들 보면 아예 확 잡아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백방 뒤집힙니다. 힘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쌩쌩할 땐 몰라도 뒤집혀요. 네. 그거는 합입의 그래플링을 좀 더 이해를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얘기는 여기까지고 늘 그렇듯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제 가슴에 새겨져 있죠. 로드몰에 가셔서 많은 저 제품들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로드닥 제품들도 있고 언더 299, 언더 399 도시락도 있고 다이어트 몸매 관리에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꼭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설날도 끝났고 많이들 드셨을 거고 하니까 이제 몸매 관리에 대한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중 1인으로서 열심히, 저도 제 사비로 당연히 스폰 받는 거 이론도 없이 제가 할인은 조금 받고 있습니다. 예. 저 해주셔가지고 국내 홍경호 회장님이 감사하게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홍경호 회장님은 사실은 공짜로 좀 많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저나 정문홍 대표님은, 정문홍 회장님은 주실 거면 선수들 주시라고 하고 저희는 사서 먹습니다. 그게 또 예의고 한 명이라도 선수들한테 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진짜 정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비로 구매를 해서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몸매 관리 하시는 분들 꼭 좀 저희 로드몰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시간 나는 대로 요청해 주신 부분들 제가 Q&A 영상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